하기 위해서 음, 썼습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떠나가지고 저는 네, 신기하서 뭔가요? 그냥 동원이가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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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제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할게요. 저는 애터미를 사업으로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예전에 한 2014년도, 15년도 막 그때 그 훨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모가 먼저 부천에 사시는 이모가 애텀이 좋다고 회원가입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거다 다당이다 하지 말라. 근데 계속 뭐 회원 가입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 걸 정보를 주고 회원 가입을 했었어요. 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와서 시댁에서 같이 살다가 갑자기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시댁에서 거주를 하다가 이제 분가를 하면서 부천으로 이제 이모 근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계속 이제 뭐 애터미티 클렌징 너무 좋다. 계속 막 이브닝 케어를 막 얘기하는 거. 뭐가 좋아? 이거 얼마인데 8,000원 안 써? 막 이러고 제가 사우나를 자주 다녔는데 사우나 올 때마다 맨날 딥클린저가 좋다고 막 거품 불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저희 엄마네 교회 이제 권사님이랑 며느리가 같이 이제 애터미를 하시면서 또 저한테 애터미 얘기를 하시면서 회원가입 얘기했는데 이제 이미 탈퇴가 되고 이제 그런 상태여서 또 회원가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품을 조금씩 써보게 됐어요. 이제 해모임 좋다고 해서 엄마가 막 해모임 4세트 주고 이렇게 프로모션 하면 한 박스 더 줄 때 한 번 더 주고 뭐 집에 막 쌓여있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이제 제품을 써보니까 이제 휴지도 좋고 뭐 좋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젊으니까 저한테 캐시백을 몰아준 거예요. 저희 엄마랑 이모랑 이제 다 쓰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막 세미나에 초대해서 제가 이수역에 있는 어떤 탑센터에 간 적이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뭐 레슨을 하는 곳에서 이수역에 갈 일이 있었어가지고 먼저 그 바로 옆이었어요. 그 학생의 그 동네 바로 이수 그 역 그 근처에 있는 탑센터여가지고 거길 딱 갔는데 정말 5, 60대가 다 대부분이었고 제가 그때만 해도 30대 중반 이렇게 됐을 테니까 초중반이었으니까 어,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뭐 하나도 뭐 안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애터미에 대한 이미지 회장님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그냥 캐시백만 받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지금의 직속 스폰서이신 김지수 사장님이 저랑 이제 학교로 통해서 연관이 있어서 어 이렇게 계속 같이 합창단도 하고 이렇게 모임을 계속 하던 중이었어요. 저한테 계속 뭐 애터미 알아? 그래서 애터미 화장품으로 막 립스틱을 바르면서 뭐 나 애터미 써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캐시백도 받아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사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저도 코로나 시기였고 주변에 이제 어, 40대, 50대 이런 이제 선배분들이 마침 저희한테 회사는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다. 뭔가 차선책을 예비를 해놔야 되고 자기네들도 다 지금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엔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막 코칭을 해주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되게 잘 와닿았던 것 같아서 애터미에 대한 이미지도 좀 좋았고 이제 회장님에 대한 이미지도 좋았고 중소기업을 살려주는 되게 좋은 우리나라 기업이야 이러면서 그런 좋은 이미지로 제가 다가왔기 때문에 당장에 내가 지금 뭐 생계가 어렵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 애터미 제품은 내가 쓰던 거 이제 더 쓰면 좋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트 체인지를 하고 ABR을 하면서 마트 체인지를 이제 쫙 하고 그때 완전 신제품이 코로나 때 계속 나왔어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나오고 막 이럴 때 무조건 샀어요. 무조건 막 사가지고 하고 막 화장품 그때 해외를 못 나가는 에솔루트 같은 것도 막 프로모션 할 때도 같이 막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좋다고 막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제 사업이 시작이 됐고 어, 네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한 거죠. 뭔지도 모르고 한 거고 그냥 스폰서님들이 세미나 오니까 하고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작년부터 조금 뭔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네, 아 사업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또 올해는 아 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내 사업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구체적으로 제가 스스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이제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될지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상담에 대해서,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목표 설정부터 뭐 결의 결단, 명단 작성 이렇게 쭉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표 설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뭐 스폰서님들이나 처음에 사업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해주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목표 설정을 가지라고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결의 결단을 하고 하지만 그건 결국은 내 몫이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누가 그거를 정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계속 자신이 온전히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몫이고 또 명단 작성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명단 작성?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단을 작성해야 되고 어떻게 계보도를 펼쳐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 이게 계속 초대하고 사업 설명하고 후속 관리 이게 계속 일이죠. 저희 계속 일이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또 이게 그냥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와 파트너와 계속 같이 협력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복제 이거는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직을 계속 꾸려나가야 되잖아요. 나만 그냥 이렇게 뭐 포인트 계속 올라오고 매칭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그 조직을 계속 성장시키려면은 소통이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상담을 하고 내가 또 스폰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상담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상담을 먼저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다이어트를 꾸준하게 막 이렇게 해보면서 상담도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나 혼자 하려면 힘든데 누군가 이제 뭐 운동을 끊거나 아니면 1대1로 PT 용어가 생각이 나요. PT를 이렇게 끊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번에 슬림 바디를 하면서 같이 PT를 했었거든요. 하는데 10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갑자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10번인가 근데 15번 하고 뭐 20번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이 힘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또 계속 한 번, 두 번, 한 번만 하세요, 두 번만 더 하세요, 세 번만 더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그거를 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코치가 있고 이렇게 멘토가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 또 같이 내가 나의 역량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상담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상담은 또 언제 하면 좋을까요? 무슨 심각한 파트너와 문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수시로, 언제나 하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정기적으로, 예, 계속 스폰서와 파트너와 계속 정기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상담을 하면서 또 얻을 수 있는 거는 스폰서님들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내가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지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막 세미나 이렇게 듣고 오면은 이제 국장님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2시간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오늘 세미나 뭐가 좋았어요? 뭐 어쩌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갑자기 좋긴 좋았는데 뭔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뭐가 좋았지?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세미나 잘 갔다 왔어. 이게 끝이 아니라 뭐가 좋았는지 콕 집어서 물어보시고 이제 뭐 스폰서님들도 난 이런 게 이게 되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아 저한테도 각인이 되면서 아 오늘 내가 그냥 멀리 차를 타고 뭐 수다 떨면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여행하듯이 갔다 오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업을 하러 간 거고 내가 뭔가 얻으러 간 거고 변화가 되러 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그런 게 저한테 더 다시 한번 상기가 되면서 그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직스폰서와 계속 이제 소통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저는 진짜 거의 진숙 사장님하고 진짜 밤이고 낮이고 맨날 연락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뭐라고 할 정도 잠 안 자고 뭐하지? 매일 11시, 12시 지금 제정신이냐 밤늦게 남의 집에 왜 다른 사람 잠도 못 자게 연락을 하냐 막 이러면서 너무 이제 궁금하고 뭔가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계속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진짜 모르니까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궁금한 게 없어요, 진짜. 뭐지?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갔다 왔다 갔다 진짜 그게 아예 뭐 이런 세계를 몰랐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고 막 전혀 아무런 그런 정보가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진짜 모르면 진짜 질문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게 진짜 그냥 그렇구나 이제 정말 그렇게 계속 고민도 없어요 그냥 그럴 때는 근데 제가 뭔가를 이렇게 딱 깨우치게 되면서 아 이건 왜 그런 거지? 막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같은 것도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런 걸 계속 이제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또 다른 사람들 제 밑에 있는 어쨌든 소비자들도 캐시백을 받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스폰서와 소통을 하는 거죠. 소통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또 그냥 매일매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담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어떤 계보도를 펼쳐놓고 내 명단을 펼쳐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러다 보면 그냥 삼천포로 빠질 때가 많고 그냥 어떨 때는 쓸데기 없는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얘기도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스폰서와 소통을 하면서도 계보들을 가지고 계속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겸손. 저희 이제 사원에도 있죠. 겸손이 섬긴다.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하는 데에서 기본적인 마인드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을 또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뭐 스폰서보다 뭐가 뭐 잘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스폰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 어,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그 스폰서에게 있는 장점들, 파트너에게 있는 장점들을 또 살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상담은 또 상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왜 상담을 해야 할까요? 저 사업의 노하우 스택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스폰서와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스폰서의 노하우를 제 걸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이제 어쨌든 저보다는 내가 뭐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보다는 애터미에 대한 경험이 더 많으시잖아요. 많은 분들을 또 만났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하우를 내가 가져오는 거. 그리고 내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혼자 하다 보면은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걸 가끔 저는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렇게 계속 체크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운전을 하면서 보면 이렇게 나는 방향을 살짝 틀은 것 같지만 정말 한순간에 이쪽 방향으로 막 갈 때가 있잖아요. 잘못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방향에. 그래서 내가 어, 속도가 느릴 때는 살짝 그 작은 방향도 잘 이렇게 맞출 수가 있지만 속도가 그냥 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때 속도를 냈을 때는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진짜 차 같은 경우 사고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팀워크이고 스폰서와 파트너가 계속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스폰서와 또 계속 내가 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언제 해야 하느냐. 언제든지 상시해야 되고요. 이게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해요. 월요일 날 이렇게 센터에 와서 시스템에 와서 같이 스폰서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그게
명단 작성을 하고 내 계보도를 정확히 보면서 그걸 스폰서님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해야 될 것인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명단 작성이 있으면 확실하게 그 목적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도 어떤 방향성을 잡고 어떻게 이 사람하고 미팅을 잡을 건지 스폰서님들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계보도를 가지고 명단을 작성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누구와 하느냐. 이 시스템이 늘 있는 스폰서, 성장하는 스폰서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는 어쨌든 애터미 안에서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 다 성공자들이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시스템에 오지 않고 뭐 이런 데 성공했다는 얘기 없죠. 무조건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내가 계속 시스템에 참여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맨날 똑같은 얘기 네 이렇게 원데이도 그렇고 꼭 가야 되냐 그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잘 모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잘 모르고 근데 제가 이제 전에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계속 은혜를 받으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어떤 신앙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은혜를 받으러 다니고 내가 계속 한결같이 그 은혜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와서 계속 내가 그것들을 유지해 나가고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스폰서도 그런 스폰서님들과 계속 상담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계보도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계보도를 보고 일지를 적어놓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지를 적는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이제 카톡방에 스폰서님들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하고 애터미 얘기가 좀 됐어.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또 회원가입을 했다든지 그런 걸 다 적어요. 이 사람하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얘기들을 했고 이 사람의 상태가 이 사람의 애터미에 대한 온도가 어떤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이 됐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스폰서님들도 이제 많은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냥 말로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거를 인지하시는 게 더 쉽고 바빠서 지금 못 보더라도 나중에 보시면서 윤희 사장님의 이런 미팅이 있었고 이 파트너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걸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톡이 써놨는데 저도 이걸 하면서 좀 일지를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에 누구와 미팅을 했고 어떤 사람 미팅을 했고 이 사람이 어디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어떤 상태라는 걸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미팅이 훨씬 더 쉽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친해지다 보면 뭐 가정 상담이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내가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어쨌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오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 하도 할 수는 있겠죠. 이제 친해지고 좀 약간 스폰서님들이 또 나이가 나보다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불평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그런 건 짧게 그냥 이랬어요 이렇게 끝내는 게 왜냐면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래 계속 얘기하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또 형제 라인과 상담하지 않다. 이거는 다 아시죠? 형제 라인과 잘 지내시는 건 좋죠. 잘 지내시는 건 좋은데 상담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어쨌든 이렇게 라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책임을 지어줄 수 있는 라인은 그 스폰서는 아니시기 때문에 나랑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면 책임을 지어줄 수 있는 스폰서님하고 계속 상담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공의 8단계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죠.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뭐 만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도대체 누굴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굴 만나야 될까? 처음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막 회원가입이 그냥 뭐 두두두두두 갑자기 막 몇십 명이 막 이렇게 하루에 몇 명씩 막 그냥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
어떻게 만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처음에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계보도를 보면서 이제 이 계보도에 있는 사람만 내가 잘 관리하자 이러면서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명단 작성이 안 돼 있거나 뭔가 계속 이제 명단 작성도 내가 이제 뭐 계보도에 있는 사람 뭐 100명이면 100명 내가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애터미를 내가 제대로 알려야 될 사람 그리고 또 새롭게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명단 작성을. 또 오늘 했으니까 땡 6개월 1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내가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누구를 만날 것인지 명단을 적어서 이렇게 이날은 이렇게 약속을 미리 잡는 거죠. 그 명단 작성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코칭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회원 가입이 어렵다 이러는 이제 파트너들에게는 이제 비전 제시가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 내가 애터미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던가 어떤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뭐, 그래, 나 애터미 하는데, 뭐, 회원가입 해줄래?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뭔가가 제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 약간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확신 있게, 애터미라는 사업이 이렇게 비전이 있고,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돈 벌고 있어. 내가 너 성공시켜줄게. 아니면 너 뭐 사업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너 캐시백 받게 해줄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캐시백을 꾸준하게 되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예시를 들어주면서 내가 나만 버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캐시백을 얼마씩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다시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원가입을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좀 제시를 좀 비전 제시가 내가 부족해 하진 않았을까 좀 점검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신이 있으면 어쨌든 따라오게 돼 있죠. 그냥 만나서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애터미로 확실하게 회원가입을 시키든 어떤 좋은 이미지를 확실하게 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리고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기 자신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제품을 확실하게 애용하는 게 있는지, 애터미 제품을 확실하게 애용을 하고 홀딱 반한 제품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막 신제품 막 나오고 하면서 저는 막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 얘기하고 이제 이브닝 케어 특히 이제 피로프에 대해서 막 거품 물면서 얘기하고 또 앱솔루트 셀렉티브를 저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계속 이제 스킨케어 하면서도 계속 그 이제 써보시면 확실히 스킨케어를 하시면 확실하게 앱솔루트를 쓰시더라고요. 거의 진짜 100이면 100 거의 다 쓰시게 되고 저희 이모가 이제 맨 처음에 화장품 이제 더페인을 맨 처음에 쓰시게 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엄마도 그 더페인을 쓰셨어요. 이 가격이 좀 비싸다 막 이러니까 저는 그래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나중에는 이제 나는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쓰지니까 그거 뭔데?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좋은 거고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좋은 걸 왜 나는 얘기를 안 해줬냐면서 너 혼자 썼냐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때 얘기했는데 비싸다며 아니 그래도 그렇게 좋으면 써야지 막 이러시면서 그래서 이제 엄마랑 이모랑 이제 같이 열심히 쓰시면서 막 주름이 펴졌다고 그러면서 막 목사님들한테 막 거품 불리시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제품을 애용하면은 그 제품을 소비자도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제품에 대해서 막 거품을 물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팔려고 이번에 매출 띄워야 돼. 뭐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막 뭐 이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제품을 썼을 때 좋았던 그것들을 감동을 얘기를 하면 확실히 우리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스폰서님도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그 감동을 얘기했을 때는 그게 진짜 진짜잖아요. 거짓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팔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어떤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감동을 확실하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가 제가 어떤 그때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갔는데 막 어깨 뭐 이런 거 아프시니까 뭐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 뭐에 좋고 뭐에 좋고 이 운동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막 거풀면서 얘기했더니 등록하고 싶다면서 저한테 당장 등록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저는 그 운동 뭐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그거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감동을 했을 때 그걸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등록하고 싶은 어떤 간증, 정말 그런 마음이 이르렀듯이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애터미 제품을 사업자라면 확실하게 내가 애용을 하고 감동하는 제품이 있을 때 있는 걸 전달했을 때 그렇게 정말 제품이 또 계속 팔려 나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있는지 내가 홀딱반하는 제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봐야 된다. 그리고 조직 성장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초대, 네, 시스템 초대가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저도 뭘 하다 보면은 그냥 자꾸 이 초대하는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미리미리 그 석세스나 이제 티켓 앱에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달력에 내 표시를 해놓고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야 할지 계속. 근데 저도 계속 초대는 하지만 이제 안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치만 끝까지 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초대를 하지 않으면 이제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코가 꽉 막혀가지고 입이 말라서 네. 그래서 조직 성장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초대가 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게 좀 부담되긴 하죠. 근데 나라도 잘 참석하자 막 이런 마음도 있는데 나는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초대하는 것이 일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담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이거를 계속 인지하면서 그런 분들은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파트너가 자꾸 떠나요 막 이러면 뭔가 내가 파트너가 생기는 것 같은데 계속 안 생기고 뭐 이런 부분에서 내가 파트너를 잘 섬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겸손히 섬긴다라는 게 이제 사원이기도 하고 파트너를 어떻게 어, 계속해서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시나 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까도 계속 화면이 주문 잘 보이시지만 네. 네. 그렇죠. 이게 빛의 반사가 돼서 화면이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파트너를 잘 섬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은 이렇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라는 네, 회장님의 강의를 제가 설치를 했고요. 네, 그러면 상담하는 스폰서의 자세. 제가 한번 좀, 그러면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이죠. 경청의 자세죠. 경청하는 자세. 네, 물론 이제 스폰서님들은 다 경청해 주시죠. 네, 경청을 해주면서,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입견을 갖거나 이제 과거사를 계속 이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파트너가 뭐 누가 뭐 이렇게 했어요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전달해 드는 얘기로 인해서 그거를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게 아닌 이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거나 쉽게 그 사람의 선입견을 갖고 어떤 상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않고 듣는다. 그게 경청의 자세로 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방향과 또 전략 제시. 어, 이제 저희도 어쨌든 이제 사업을 하러 여기 왔기 때문에 스폰서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뭐 막 재밌게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친해지면 이제 또 그런 사담이 많아질 때가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업을 하러 온 거 성공하러 온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방향성 전략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 이제 파트너들의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략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맞을까? 이런 고민되는 부분들은 아 내가 좀 고민 좀 해보고 확실히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고민해볼게요 얘기하시고 아니면 상위 스폰서랑 또 의논하셔서 이렇게 제시해 주셔도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스폰서님들과 또 같이 의논을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동기부여 되게 잘 해주시죠? 해주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파트너의 장점이 많은 만큼 이제 빛과 그림자처럼 단점도 또 많다고 해요. 장점이 많으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점을 보려고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죠. 뭐. 근데 장점을 더 크게 봐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 그게 저는 마음은 동기부여를 막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을 잘하고 막 이렇게 못해요. 저는 좀 약간 그래서 저는 카톡으로 막 해줘요. 막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하면서 아 그래 이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잘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이 칭찬을 계속 부각시켜주고 이렇게 장점을 부각시켜서 칭찬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죠. 이건 왜 그래요? 뭐, 이 사람 왜 이상해요? 뭐, 이렇게 뭐,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은 해줘야 되겠죠. 그래. 뭐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하시진 않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구나. 공감은 해주되, 그거에 동조하진 않아. 그 사람이 그랬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이렇게. 그러신 분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공감은 해주지만 그래 힘들었겠다 이제 이렇게 공감은 해주지만 동조는 하지 않고 왜냐면 동조를 잘못 해줬을 때 그것도 뭐 좋진 않죠.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또 와전이 되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쉽게 그렇게 동조해 주시지 말고 공감만 100% 공감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되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고 이게 스폰서님들이 되게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겸손한 자세 계속 나오죠. 겸손한 자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경청하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도 처음에 이제 어설프게 막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해결해 주려고 막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혼자 얘기를 하고 혼자 솔루션을 내요. 이렇게 힘들었어요. 뭐 저저저저 얘기하다가 그래 결론은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걸 알거든요. 자기가 답을 알고 있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해도 그게 굉장히 큰 상담이다. 그리고 이제 아이고. 파트너의 자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파트너의 자세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상담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막 해보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동안 이제 누구 갑자기 만날 사람도 없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막 근데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데 이제 카톡에서는 막 누군가는 막 만나서 이게 막 사진이 올라오고 막 누군가 미팅하는 게 막 올라오면은 막 이래요. 혼자서 이제 나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제 직스폰서님한테도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폰서님들이 날 찾아와 주기를 바랬나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님들은 진짜 많은 파트너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미팅을 하시잖아요. 근데 나한테 윤희 사장님 미팅에 이렇게 하는 건 진짜 거의 드물잖아요. 근데 처음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나중에서 그래 그렇겠구나. 내가 먼저 요청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만나주세요. 누구 만나주세요. 아니면 나라도 내가 만나서 스폰서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거 계속 이제 그걸 요청해야 되는 게 내 일이구나. 이런 게 저도 많이 느꼈는데 파트너의 자세 중에서는 정말 이게 스폰서님들이 이 사장님 같이 만나요. 뭐 기본도 같이 뭐 저거 뭐 명단 들고 오세요. 막 이러면 얼마나 후덜덜 하겠어요. 그죠? 불편한 그쵸 막 미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명단이나 계보도나 아니면 내가 누구를 미팅에 누구를 초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내가 먼저 요청을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자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하죠. 어떤 미팅에 대해서는 이제 약속 시간 엄수. 예, 10분 전 도착하고 특히 상담을 요청했는데 연락도 없이 이게 늦게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에 참여해서 또 스폰서와 신뢰를 쌓아야 되겠죠. 시스템에 오지 않으면서 계속 상담만 요청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간혹 있으시다고. 어쨌든 이게 시스템이 계속 내가 미팅에 참석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폰서와 신뢰가 자동적으로 쌓이겠죠. 네, 그거 쌓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해나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명단, 계보도 이제 일지를 계속 이제 적으면서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알아서 회원 가입하고 알아서 미팅하고 아무한테도 알려주지도 않고 하다가 갑자기 띡 이 사람 만나주세요 이러면 이제 스폰서님들도 어떤 정보도 없고 이 사람이 어떤 컨디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어디에 가입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내가 적어놓기라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총장님과 상담을 한다고 하면은 총장님은 제 산하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제가 명단이나 어떤 계보도나 총장님이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해주셔야 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적어갖고 딱 보여드리면 총장님도 확실히 이제 한눈에 보시면서 미팅하시기 훨씬 편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기도 훨씬 편하시기 때문에 어, 직스퍼서님이 아닌 다른 분들과 이제 상담을 할 때는 특별히 이제 제가 명단이나 계보도와 어떤 컨디션인지 일지를 적어서 준비하는 거. 그게 항상 파트너의 자세죠. 그리고 뭐 사생활 상담, 네, 불평, 불만, 비평 이런 거 하는 거는 이제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친밀하게 계속 이제 1년 365일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스폰서와 파트너가 하기 때문에 사적으로도 많이 이제 알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파트너도 생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계속 조직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이제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직을 끌어나가고 성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면서 너무 디테일한 어떤 사생활보다는 그런 건 조금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어, 12월 14일이 허그데이래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 적으면서 보니까 음, 이게 저희는 물론 이제 상담이 어떤 마음적인 뭐 힘든 부분에서 상담도 하지만 뭐 사업적인 상담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일단은 근데 어떤 신뢰라던가 어떤 그런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담 어떤 그런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포옹과 접촉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이제 안을 때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게 줄어든대요. 그리고 누군가 껴는 면역 체계도 발달하고 또 아니면 심장병 위험도 줄어들고 그리고 신체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은 혈압과 심장 박동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그래서 20초씩 안고 있으면 사랑의 호르몬 이제 옥시토신이 최고조에 이른대요. 그래서 이제 접촉을 할 때 사람의 신체 발달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정에서 이제 남편이 나갈 때, 뭐 아이들이 나갈 때 이렇게 꼭 포옹을 한 번씩 해주고 퇴근하고 이렇게 포옹을 해주라고. 근데 이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신랑 좀 이렇게 힘들거나 이렇게 아니면 아침에 나갈 때나 이렇게 퇴근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안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그러면 이제 그게 되게 위로가 된대요. 그러면서 되게 막 편안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화구를 통해서 이게 한번 그때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해외에서 그냥 모두 누구든 안아드립니다. 이렇게 모두 이렇게 허그해, 그쵸? 프리허그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희도 이런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엄청 저는 이제 아직까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는 아닌데 저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떠한 말보다도 같이 이렇게 포옹해주고 안아주면 그게 모든 걸로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옹하는 효과적인 포옹 방법이 이제 자꾸 계속 미리 스포가 되네. 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이열 상담이라는 걸 저는 했거든요. 제가 이 귀에 있는 이열 팔자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한다 하는데 그 상담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냥 어디 아프세요? 띡띡 뭐 이렇게 붙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내가 같이 체감을 하고 공감을 해주고 들어주고 그러면 그게 굉장한 상담이거든요.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로의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 6초에서 7초 동안 깊이 한번 봐주세요.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라는 말을 이제 조금 괜찮아요. 네? 아, 남녀는 조금 안 됩니다. 부부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포옹을 해주시는데 포옹을 할 때도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옹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귓속말로 이제 귓속말 너무 귀다 대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네 힘내세요라고 말을 해주면 그러면서 이제 눈을 쳐다보시면서 너무 이게 되게 힘들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진짜 이거 되게 쑥스러워하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막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보면은 이딴 데 쳐다보고 이러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장님은 이게 두 분이서 부부시니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둘둘 짝을 짝이 맞는 것 같아요. 둘둘 좀 이렇게 둘둘 짝이 맞아요. 아 여기 줌에 계신 분들은 각자 자기를 안으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의외로 이게 되게 굉장한 위로가 돼요. 되게 많이. 저는 이걸 하면서 그냥 앉기만 했는데 그냥 눈물이 막 흐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뭐 상담을 해주고 좀 멋있는 말로 이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진심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네, 공감해주는 거. 그게 정말 상담의 기본 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면서 뭐 성공의 8단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상담을 하시면서도 오늘의 뭐 스폰서의 자세나 파트너의 자세 좀 기억해 주시면서 사업을 하실 때 더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겸손한 자세로 한다면 그,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또 그걸 받아들이면서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주려고 안 해도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파트너들이 또 따라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두 여러분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그전 화면으로 돌려도 내 사랑이 좋잖아. 사랑해요. 너무 귀엽네요. 움직이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움직이니까 더 좋아. 바로 직전 화면. 바로 직전이야? 요거요? 네, 네. 됐을까요? 그냥 놔두신다. 그냥 놔둘까요? 네, 수고해주신 우리 장윤희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